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강도연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협의 이혼 신고서. 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도장 찍고 나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38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제 59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들 주호와 며느리 가희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생일상 앞이었어요. 미역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잡채 위로 참기름이 반들거렸습니다. 생일 케이크엔 아직 촛불도 켜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깍 딸깍 높은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어요. 긴 생머리가 찰랑거렸고 얼굴엔 화장이 진했습니다. 붉은 립스틱, 진한 아이라인,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루이비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방이었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이 집의 새 안주인이 될 이나래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자가 제 자리, 아니, 제 남편 옆자리에 당연하다는 듯 앉았어요. 남편 도연은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의자를 빼주더군요. 빨리 도장 찍어요. 시간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 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닥쳐. 이건 어른들 일이야. 며느리 가희는 입만 벌리고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꼭 쥐었는데도 종이가 후들거렸습니다. 당신 없어도 나 잘 살아. 38년 동안 집안에 돈 한 푼 보탠 적도 없잖아.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살림만 했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서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이에요. 그날 밤 저는 캐리어 하나랑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초겨울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남편과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둘이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이제 우리 둘만의 집이네요.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비에 젖은 보따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1년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는 걸, 이 낡은 보따리 안에 수억 원대 재산이 들어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결국 웃게 될 거라는 걸. 자,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21살, 저는 강도현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맞선이었어요. 신협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키가 175cm로 컸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말을 잘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죠. 서정 씨, 나랑 사귀어 줄래요? 두 번째 만남에서 고백을 받았어요. 떨렸습니다. 좋았어요. 제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생긴다는 게 6개월 뒤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서정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믿었습니다. 그 말을요.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전업주부가 됐어요. 아내는 집에만 있어. 내가 돈 벌 테니까 밖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 도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이 적고 표정이 굳어 있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 강복임은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집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첫날부터 규칙을 알려주셨어요. 새벽 5시 기상. 시아버지 식사 먼저, 그 다음 시어머니, 마지막으로 남편. 식사는 항상 뜨거운 국과 밥, 반찬 4가지 이상. 설거지는 식사 후 30분 안에. 매일 새벽 5시 자명종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겨울엔 창밖이 깜깜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찬물에 손을 씻으면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밥을 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계란을 부치면 기름이 튀어 손등을 태웠어요. 6시 시아버지 식사, 6시 30분 시어머니 식사, 7시 남편 식사, 세 사람의 식사를 차렸습니다. 설거지까지 하면 8시였어요. 점심도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왔어요. 10명, 20명. 혼자서 다 준비했습니다. 손은 늘 뜨거운 물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기름에 튀었어요.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본분이잖아.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31살 때였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지냈어요.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서정아.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조금 부드러워지셨어요. 여전히 엄했지만 가끔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 또 베었구나. 밴드를 가져다 주시곤 했어요. 고생이 많다. 그럴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3세 아들 주호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아들이었어요. 남편 도연을 닮아 눈이 컸습니다. 주호는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28살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윤가희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사대가 함께 사는 집이 됐어요. 새벽 5시, 이젠 4사람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아들, 며느리. 가희는 직장을 다녔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도연이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데요? 며느리도 일해야죠. 이상했어요. 저한테는 평생 집에만 있으라고 했으면서요. 남편 도연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신협에서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지점장까지 올랐어요. 월급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허세가 심했어요. 차는 무조건 외제차였습니다. 첫 차는 BMW, 그 다음은 벤츠, 그 다음은 렉서스. 새 차로 바꿀 때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남자는 차를 타야 해. 체면이 있지. 옷도 명품만 입었습니다. 구찌, 프라다, 버버리.
넥타이 하나가 30만 원, 구두 한 켤레가 50만 원. 모임에 가면 늘 큰 소리 쳤어요. 내가 한턱 낼게. 다들 마음껏 드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회식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썼어요. 저는 재래시장에서 할인받는 채소를 샀습니다. 옷은 2년에 한 번 사는 게 전부였어요. 백화점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여보, 우리 좀 아껴 써요. 나중에 노후 자금이 필요해요. 당신이 뭘 알아? 남자는 밖에서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5년 전 도연이 퇴직했어요. 60살 정년이었습니다.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 나왔어요. 이제 좀 여유롭게 살자. 기뻤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통장 잔고를 봤어요. 2억 5천만 원. 숫자가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노후가 안정적이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 뭐 좀 해야지. 그냥 놀릴 순 없어. 불안했어요. 여보,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요? 적금이라도 들고.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1년에 200만 원? 그걸로 뭐 해? 투자해야지. 첫 번째 투자는 친구 소개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1년만 투자하면 2배로 불린대. 확실하대. 5천만 원을 넣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보, 그 친구한테 전화 좀 해봐요. 알았어. 전화를 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뉴스에서 봤습니다. 부동산 사기 사건. 그 친구가 잡혔더군요. 돈은 이미 다 썼다고 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제발. 알았어. 다음엔 제대로 된 거 찾을 거야. 두 번째는 카페 창업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홍대 근처에 카페 연다고 했어요. 투자자 모집 중인데 나중에 배당금 나온대. 3개월에 한 번씩 3천만 원을 댔습니다. 카페가 오픈했어요. 처음 2개월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배당금도 받았어요. 100만 원. 하지만 석 달째부터 손님이 줄었어요. 임대료가 비쌌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었어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어요.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미안해요. 빚만 남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3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세 번째는 주식이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전문가가 알려준 거야. 이 주식 오를 거래. 2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어요. 처음 한 달은 올랐습니다. 2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봐, 내 말이 맞지? 도연이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떨어졌어요. 400만 원 손실, 800만 원 손실, 1200만 원 손실. 여보, 손절해야 돼요. 아니야, 회복될 거야. 기다리면 돼.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결국 2천만 원 전부 잃었어요. 2년 만에 퇴직금이 1억 넘게 줄었습니다. 남은 돈은 9천만 원 정도였어요. 앉아서 통장을 봤습니다. 숫자가 짧아져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요. 우리 나이가 어떻게 돼요? 60이 넘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도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방문이 쾅 닫혔어요. 그날 밤 도연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인생, 뭐 이래. 중얼거렸습니다. 그 즈음 시어머니, 복임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아, 오늘 아침 먹었니? 어머니,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아침? 내가 언제? 기억을 못 하셨어요. 같은 질문을 10번씩 하셨습니다. 어제 일을 오늘 일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가위를 절하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입니다.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순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복임 어머니는 78살이었습니다. 아직 정정하셨는데 어머니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당신 누구예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서정이에요.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갔어?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정신이 맑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서정아, 너 고생 많다. 내가 다 알아.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도연이가 바보짓 하는 거 다 알아. 투자니 뭐니 하면서 돈 날리는 거. 내가 머리는 안 돌아가도 눈은 멀쩡해.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 자식 잘못 가르쳤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서정아, 나 죽어도 절대 이 집 떠나면 안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약속해.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뭐가 있어도 떠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중 도연 입에서 낯선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래 씨가 그러는데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나래 씨가 누군데요? 아, 친구 동생이야. 카페 창업 준비 중이래. 또 카페예요? 여보, 지난번에 카페에서 돈 날렸잖아요. 이번엔 다를 거야. 나래 씨가 되게 똑똑하거든. 젊은 사람들 취향을 잘 안대.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친구 동생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 뒤로 나래라는 이름이 자꾸 나왔어요. 나래 씨 카페 가봤는데 인테리어가 정말 좋더라. 나래 씨가 추천해준 식당 가봐야겠어. 나래 씨가 요즘 MZ세대 트렌드를 잘 안대. 나래, 나래, 나래.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 이름을 들었어요. 설거지하다가, 빨래 개다가, 청소하다가 그 이름이 귀에 박혔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냥 친구 동생이라니까. 도연은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귓불이 빨개졌습니다. 도연은 거짓말할 때 항상 귀가 빨개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 도연이 운동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검은색 등산복이었어요. 새 옷이었습니다. 언제 샀는지 몰랐어요. 어디 가요? 지인들이랑 등산 가. 누구요? 옛날 직장 동료들. 점심은요? 밖에서 먹을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뭔가 찜찜했어요. 도연은 원래 등산을 싫어했거든요.
땀 흘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운동복도 없었는데 언제 샀을까요? 저녁 6시쯤 친구 채린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정아, 이거 사진 한 장이었어요. 열어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산 정상이었어요.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앞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등산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분홍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꼭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채린이 메시지가 또 왔어요. 이거 내 남편 맞지? 우리 남편이 등산 갔다가 우연히 봤대.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이거 도연 씨 아니냐고.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들이라고 했는데 젊은 여자랑 단둘이 있었습니다. 손까지 잡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밤 9시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와 다른 향이었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향. 등산 어땠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단풍이 예뻤어. 누구랑 갔어요? 말했잖아. 옛날 직장 동료들이랑. 거짓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친구가 보냈어요. 누가 찍어서요? 그냥 뭐요? 직장 동료들이랑 갔다면서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친구야. 그냥 친구. 손잡고 다니는 게 친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뭔데? 38년 동안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전 38년 동안 뭐 했는데요? 살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집에 앉아서 밥이나 하고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밖에서 밥 안 먹었어요? 옷 안 입었어요? 집에 안 들어왔어요? 누가 다 해줬는데요? 됐어. 이제 지겹다고.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지겹단 말이야. 도연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깰까봐, 아들 내외가 들을까봐. 소파에 앉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밤 10시, 11시, 심지어 새벽 1시에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회의. 무슨 회의가 이 시간까지 있어요? 퇴직하셨잖아요. 친구들 만났어. 무슨 친구요? 당신은 상관없어.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향이었어요. 여자 향수 같았습니다. 향수 바꿨어요? 응. 친구가 선물했어. 무슨 친구요? 그냥 친구.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도 안 하니까요. 휴대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무렇게나 놔뒀어요. 식탁 위에, 소파 위에, 화면도 잠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항상 들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잠금 화면도 생겼습니다. 알림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놔두고요. 딩동.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오빠,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날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날에. 그 여자였어요. 등산 사진 속 그 여자.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열어볼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눌렀어요.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연 생일. 틀렸어요. 제 생일.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또 틀렸어요. 3번 틀리면 잠긴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놨어요. 샤워가 끝나고 도연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왔던데요. 뭐? 나래 씨한테요. 오늘 저녁 만나냐고.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예요? 하트까지 보내고. 친구 만나는 게 뭐가 어때서? 친구가 하트 보내요? 보고 싶대요? 도연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내 휴대폰 맘대로 보지 마. 맘대로요? 알림 떴길래 본 거예요. 됐어. 나 나간다. 도연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청바지에 검은 셔츠. 어디 가요? 당신이 뭔데 간섭해. 향수를 뿌렸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정말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 만나러 간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나래. 만나고. 술에 취해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 정말 그 여자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났어. 도연이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나래는 나한테 잘해줘. 당신이랑 다르게.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뭐가 달라요? 웃어줘. 예뻐. 젊어. 나한테 관심 가져줘. 전 38년 동안 뭐 했는데요? 당신은 그냥 의무야. 습관이야. 의무. 습관.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도연이 눈을 감았어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도연이 숙취로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앉아 있었어요.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이렇게 못 살겠어요. 도연이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이혼? 웃었어요. 비웃듯이. 좋아. 근데 당신 나가서 뭐하고 살 건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돈 있어? 통장 있어? 재산 있어? 없었습니다. 하나도요. 결혼하고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어요. 전부 도연 명의였습니다. 집도 차도 적금도.
생활비도 도연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줬어요. 그걸로 장 보고 공과금 내고 생활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갈 거잖아. 당신도 알면서.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 뭐요? 이혼하기 싫으면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 나래랑 계속 만날 거야. 당당하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게 싫으면 당신이 나가든지. 도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도연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나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어디서 잤어요? 나래네 집.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들 주호가 말렸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닥쳐. 이건 어른들 일이야. 며느리 가희도 눈치를 봤지만 아무 말 못했어요. 시아버지 눈치가 무서웠던 거죠.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방에서 뛰쳐나갔어요. 복임 어머니가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도연도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니가 도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집에 다른 여자 들이려고? 서정이 내쫓으려고? 도연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신 없는 줄 알아? 다 알아. 너 바람 피우는 거. 어머니가 울부짖으셨습니다. 서정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38년을 이 집에서. 주호와 가희도 나왔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며느리 쫓아내려는데. 어머니가 거실로 나가셨어요.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빗자루를 꺼냈어요. 나가. 썩 나가. 내 며느리 건드리면 안 돼. 빗자루를 휘두르며 도연을 쫓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치매 증상이에요. 도연이 빗자루를 빼앗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치매라고? 내가 정신 없다고? 너가 정신이 없지. 결국 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서정아, 서정아. 어머니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그날 밤 어머니를 모시고 방에 누웠어요.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정아, 나 곧 죽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죽기 전에 너한테 줄 게 있어. 어머니, 우리 집 재산 다 넣어줄 거야. 1년 전에 다 옮겨놨어. 네, 다 내 거야. 상가도 적금도 통장도 다 내 이름으로 바꿨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보따리, 내 방 장롱 위에 보따리 있어. 거기 서류 다 들어있어. 어머니, 절대 떠나면 안 돼. 도연이가 뭐라 해도 버텨. 알겠지?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곧 잠드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치매 증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59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아들 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생신엔 우리가 상 차려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 가희가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김치전을 부쳤어요. 조촐한 생일상이었습니다. 케이크도 하나 샀어요. 초 5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가희야. 가희가 정성 들여 만든 게 느껴졌어요. 잡채에 당근도 꽃 모양으로 썰어놨고 김치전도 노릇노릇 잘 구웠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 만에 받는 생일상인지 모르겠네. 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매년 해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뭐예요, 이게? 보면 알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고서. 숨이 멎었어요. 지금 장난해요? 장난 아니야.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닥쳐. 이건 어른들 일이야. 가희는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 찍고 나가. 오늘 안으로.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끝이에요? 끝이지. 당신 없어도 나 잘 살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깍, 딸깍.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날에였어요. 긴 생머리가 찰랑거렸고 얼굴엔 화장이 진했습니다. 붉은 립스틱, 속눈썹 연장, 아이라인이 길게 그어져 있었어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 도연 옷에서 나던 그 냄새였어요. 안녕하세요. 나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이 집의 새 안주인이 될 이나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래가 제 자리로 왔어요. 제 옆자리,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자를 빼주며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자기야, 앉아. 자기야.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긴. 이제 헤어지는 거잖아. 빨리 도장 찍어요. 도연이 도장을 내밀었어요. 당신 없어도 나 잘 살아. 38년 동안 집안에 돈 한 푼 보탠 적도 없잖아.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제가 살림을 했잖아요. 38년을. 살림?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걸로 돈 벌었어?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야. 이제 남이야. 빨리 도장 찍고 나가. 나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제 끝난 관계잖아요. 깨끗하게 정리하시죠.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전 곧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인데요. 당연히 말할 권리 있죠. 주호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생일날 이러시면 어떡해요. 너는 가만 있어. 전 가만 못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고생? 집에서 놀았지. 밥이나 하고.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가희가 울먹였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당신도 닥쳐.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시어머니 복임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어머니의 눈이 또렷했어요.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니는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 내 며느리 쫓아내는데 어떻게 들어가? 어머니가 나래를 받습니다. 너가 그 여자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썩 나가.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치매 증상이시잖아요. 들어가서 쉬세요. 치매? 내가 치매라고? 너가 정신이 없지. 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찢어버렸어요. 이 집에서 서정이 못 내보내. 절대. 어머니. 도연이 어머니를 밀쳤어요.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정아.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 새 서류를 꺼냈고 계속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빨리. 시간 없어.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나가요. 집은요? 제 짐은요? 필요한 것만 챙겨. 나머지는 버릴 거니까. 제가 38년 산 집인데요. 그래서 집 명의가 누구야? 다 내 거야. 당신 건 하나도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속옷, 겉옷, 화장품, 사진첩도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서정아. 네, 어머니. 어머니가 장롱 위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따리 있지? 낡은 보따리가 보였습니다. 저거 들고 가. 절대 버리지 마. 알겠지? 네, 어머니. 보따리를 내렸어요. 묵직했습니다. 뭐가 들었어요? 나중에 봐. 혼자 있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해라. 꼭 행복해야 한다. 어머니,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우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도연과 나래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가요. 잘 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주룩주룩.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집이네요. 그러게. 속이 다 시원하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떨렸어요. 추웠습니다. 캐리어와 보따리가 옆에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친구 채린이한테 전화할까?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채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채린아, 나. 서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집에서 쫓겨났어. 뭐? 지금 어디야? 공원이야. 공원.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채린이 차를 몰고 왔어요. 서정아,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젖었어? 우산을 씌워줬어요. 일단 차에 타. 감기 걸리겠어. 차에 탔습니다. 히터를 틀어줬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도연이 바람핀 것, 이혼 서류 내민 것, 나래가 나타난 것, 쫓겨난 것. 채린이 울었습니다. 그 나쁜 새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어떡하지, 채린아.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서 천천히 생각하자. 고마워. 채린이 집에 도착했어요.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채린이가 따뜻한 국을 끓여줬어요. 먹어. 기운 차려야지. 국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따뜻한 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보따리는 뭐야? 채린이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가래서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열어봐. 보따리를 풀었어요.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 민서정.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주소를 봤어요. 구동.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서정아, 이거 내 이름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을 리가. 두 번째 서류.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임대인 민서정. 월 임대료 300만 원. 월세 300만 원이라고? 채린이 소리쳤습니다. 세 번째 서류. 통장 사본이었어요. 예금주 민서정. 잔액 5억 3천만 원. 5억? 서정아, 이거 진짜야?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후들거렸습니다. 네 번째는 손편지였어요.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서정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우리 집을 나왔을 거야. 내 아들이 널 버릴 걸 오래전부터 알았다. 1년 전 도연이가 그 여자를 만나는 걸 봤어. 카페에서 손잡고 웃고 있더구나. 그날 나는 결심했어. 내 재산을 다 너한테 주기로. 상가 건물, 적금, 임대료 통장. 전부 내 이름으로 옮겼어. 도연이는 몰라. 아무도 몰라. 변호사 문태경 선생님이 도와주셨어. 서정아,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38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준 대가야.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살아라. 내 아들한테 미련 갖지 마. 너는 자유야. 행복하렴. 강복임.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채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정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다섯 번째 서류는 유언장이었어요. 변호사 문태경 씨가 작성한 공증 유언장.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 전부 며느리 민서정에게 상속한다. 날짜를 봤어요. 1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채린이가 말했습니다. 서정아, 이제 알겠어? 넌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 오히려 다 가진 거야. 하지만은 무슨. 당장 내일 은행 가보자. 통장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채린이 집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행복하렴.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이 계좌 확인 가능한가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민서정님 맞으시죠? 잔액 5억 3,200만 원 맞으십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네. 통장 새로 발급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5억 3,200만 원.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채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정아, 축하해. 이제 시작이야. 고마워, 채린아. 부동산 중개소에도 갔습니다. 상가 건물을 확인했어요.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엔 편의점, 2층엔 학원, 3층과 4층엔 사무실이 들어 있었어요. 월 임대료가 총 800만 원 들어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800만 원요? 네. 편의점에서 300, 학원에서 200, 사무실에서 300.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공실도 없어요. 800만 원. 매달 8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변호사 문태경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어요. 민서정님 맞으시죠? 강복임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아세요? 네. 1년 전부터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어머님이 며느님을 정말 아끼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유언장도 제대로 작성됐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당신 인생 사시라고. 친구 채린이가 제안했어요. 서정아,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반찬 가게 어때? 너 요리 잘하잖아. 반찬 가게? 응. 38년 동안 요리한 실력이 어디 가겠어? 장사 시작해봐. 생각해봤어요. 반찬 가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상가 건물 1층 옆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소형 가게였습니다. 10평 정도. 여기 괜찮겠다. 계약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제가 건물 주인이니까 제 자신한테 임대료를 내는 셈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어요. 깔끔하게 흰색 타일, 스테인리스 조리대, 냉장 진열대, 간판을 달았습니다. 서정의 집밥. 메뉴를 정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찜, 불고기, 잡채, 각종 밑반찬. 38년 동안 만들어온 그 요리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샀어요. 고기, 채소, 양념. 밤새 요리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갈비를 조리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했어요. 오픈 첫날.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갈비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갈비찜을 포장해 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첫 매출 2만 원. 울컥했어요. 이틀째, 3틀째, 사흘째.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손님이 늘었어요. 하루에 10명, 20명, 30명. 한 달 뒤 단골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된장찌개 주세요. 지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매출이 올랐어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복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병원에 입원하셨어. 상태가 안 좋으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복임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정아,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보따리, 찾았지? 네, 찾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못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충분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복도에 나왔을 때 도연과 나래가 서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뵈러 왔어요. 이혼했잖아. 이제 남이야. 나가.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신데요. 전 시어머니잖아. 이제 상관없어. 나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보기 안 좋잖아요. 당신은 말도 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 얼굴이 굳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는 대부분 잠들어 계셨지만 가끔 눈을 뜨셨어요. 서정아, 행복하니? 네, 어머니. 행복해요. 반찬 가게 시작했어요. 잘했다. 내 요리가 최고야.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변호사 문태경 씨를 불렀습니다. 유 원장, 확인시켜줘. 변호사가 왔어요. 유 원장을 꺼냈습니다. 도연과 나래도 병실에 있었어요. 강복임님의 유 원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으면 상가 건물, 예금, 모든 재산을 며느리 민서정에게 상속한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들 강도연에게는 법에서 정한 유류분만 상속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치매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또렷했습니다. 치매 아니야. 정신 멀쩡해. 어머니, 너 서정이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그건 다 봤어. 1년 전부터 다 알았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정아, 내 거야. 다 받아. 네, 어머니.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사흘 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어머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도연과 나래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유원장 무효야. 치매 환자가 쓴 거라고. 나래가 속삭였습니다. 맞아. 소송 걸어야 해. 제가 다가갔어요. 유원장은 1년 전에 작성됐어요. 치매 진단 전이에요. 공증도 받았고요. 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 모두 어머니가 정신 멀쩡하셨다고 증언할 거예요. 이게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 편히 보내드리죠.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뒤 도연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이었어요. 변호사 문태경 씨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길 수 있어요. 첫 재판, 도연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강복임 씨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어요. 문태경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유언장은 치매 진단 6개월 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정상이셨어요. 주치의가 증언했습니다. 환자분은 유언장 작성 당시 인지 능력이 정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 나래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강복임 씨는 항상 정신이 없으셨어요. 저를 보고 도둑이라고 소리치기도 했고요. 문태경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나래 씨는 언제부터 강도연 씨와 교제하셨나요? 2년 전부터요. 그럼 민서정 씨와 강도연 씨가 결혼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신 건가요? 나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재판부가 유언장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언장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성됐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연과 나래는 소송에서 졌어요. 도연이 받은 건 유류분 뿐이었습니다. 1,500만 원. 나머지 재산은 모두 제 것이 됐어요. 그 뒤로 도연의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투자 실패가 계속됐어요. 친구에게 또 돈을 빌려줬는데 떼었다고 했습니다. 나래도 카페 창업에 실패했어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2억 가까이. 어느 날 도연이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서정아, 왜 왔어요? 도와줘. 제발. 도와달라고요? 돈 좀 빌려줘. 나 지금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래도 옆에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요. 우리 살려주세요. 제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우리 잘못했어. 미안해.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일어나세요. 서정아, 전 당신들 인생까지 책임질 생각 없어요. 여기서 그만 돌아가요. 서정아,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다음엔 경찰 부를 거예요. 도연과 나래가 나갔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여기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정성껏 만드시는 게 느껴져요. 매출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직원도 고용했어요. 채린이 조카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임대료도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매달 800만 원. 반찬 가게 수익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됐어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2억에 30평짜리. 제 이름으로요.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결심했어요. 임대료 일부를 기부하기로요. 치매 어르신 돌봄 단체에 매달 10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라도 보답할게요. 아들 주호가 가끔 찾아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아버지 요즘 힘들어 하세요. 빚 때문에.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주호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아버지 인생까지 책임질 순 없어. 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어느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사진이 보였습니다. 장례식 날 찍은 영정사진. 어머니, 저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저로 살게요. 행복하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59에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눈앞에 둔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도 소중하지만 자존심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